결승전 당일, 연무장은 수만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다. 구대문파의 장문인들이 모두 참석했고 무림맹주 남궁천이 중앙 단상에 앉아 있었다. 드디어 결승전이다. 개강, 대, 진무백, 16세 신동, 대 35세 검객. 관중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강무진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관중석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시각, 강무진은 대기실에서 묵묵히 검을 점검하고 있었다. 서늘한 검신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응시하던 그때, 신복인 이청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약병을 내밀었다. 주군, 대련 전 기력을 보충하고 혹시 모를 기습에 대비해 당가의 해독제를 미리 드셔두십시오. 이청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강무진은 대수롭지 않게 약병을 받아들였다. 약병의 마개를 따고 그것을 입가로 가져가려는 찰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려한이 뛰어들어왔다. 멈추세요. 그 약은 안 돼요. 강무진의 손이 멈췄다. 서려한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손에 든 약병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약병 입구에서 아지랑이처럼 미세하게 피어오르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푸르스름한 기운에 고정되어 있었다. 밖에서부터 이청훈의 걸음걸이가 너무 무거워 보여 의아했어요. 그런데 대기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저 기운. 저건 말령고가 기화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과거 우리 문중의 의원들이 독을 감별할 때 가장 경계했던 독이죠. 보통 사람은 향을 맡기도 전에 중독되지만 저 푸른 기운을 알아본 이상 마시게 둘 순 없어요. 서려한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듯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녀가 밖에서부터 이청훈을 주시하며 가졌던 의구심과 문중의 비전지식이 아니었다면 결코 알아채지 못했을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강무진의 눈빛이 서늘한 검기를 머금고 차갑게 변했다. 약병을 든 손이 멈추자 이청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종이장처럼 창백해졌다. 강무진은 떨리는 이청훈의 손을 가만히 응시했다. 믿었던 부하의 배신. 강무진의 눈에 서린 것은 분노보다 깊은 안타까움이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청훈. 주군. 저는. 이청훈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무림맹에서 제 가족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독을 타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제 목숨보다 소중한 이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청훈의 처절한 통곡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강무진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청훈의 눈가에 어린 불안과 밤마다 몰래 대기실을 빠져나가던 그의 뒤안길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림맹의 감시자들이 그의 뒤를 밟는 것을 확인한 순간 강무진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었다. 강무진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선택하십시오. 무림맹을 따를 것인가, 저를 따를 것인가. 이청훈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주군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걱정 마십시오. 현룡당에 지시했습니다. 지금쯤 당신의 가족을 구출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정무열이 들어왔다. 주군,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청훈의 가족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가족이 무사해? 이청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청훈, 당신이 무림맹에 협박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주군, 감사합니다. 이청훈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 이제 진심으로 저를 따르시겠습니까? 목숨을 바쳐 모시겠습니다. 강무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연무장으로 향했다. 대련대위. 강무진과 진무백이 마주 섰다. 진무백은 강무진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해강.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검법을 보면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한때 모시던 스승님을. 강무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진무백이 알아차린 것인가? 하지만 그분은 죽었습니다. 15년 전에. 15년 전이라니. 네. 제 스승님은 천하제일검 강무진이셨습니다. 하지만 무림맹에 의해 마왕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죠. 관중들이 술렁였다. 15년 전 천하제일검 강무진의 이야기는 금기시되던 주제였다. 저는 그분의 제자였지만 스승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에 15년간 방황했습니다. 진무백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당신을 보니 스승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의 검법, 당신의 눈빛, 당신의 말투. 모두 스승님을 닮았습니다. 강무진은 침묵했다. 진무백이 계속 말했다. 혹시 당신이 스승님의 환생은 아닙니까? 관중들이 놀라 웅성거렸다. 황당한 질문이었지만 진무백은 진지했다. 강무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무백. 만약 제가 정말로 강무진의 환생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진무백이 검을 땅에 꽂았다. 항복하겠습니다. 스승님께 다시 용서를 빌고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진무백, 당신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무림맹의 회유에 넘어가 저를 마왕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아닙니다. 진무백이 소리쳤다. 저는 끝까지 스승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했습니다. 무림맹의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죄입니다. 진무백이 무릎을 꿇었다. 저는 진정한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약했을 뿐입니다. 강무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생의 기억이 잘못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무림맹이 조작한 것인가? 심판관이 재촉하듯 말했다. 경기를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진무백은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스승님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진무백.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독침 수십 개가 강무진을 향해 날아왔다. 죽은. 이청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강무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금강불멸체. 독침들이 모두 튕겨나갔다. 동시에 강무진은 독침이 날아온 방향을 찾았다. 연무장 지붕 위. 검은 옷을 입은 암살자 10명이 서 있었다. 천살문의 암살자들. 누군가 외쳤다. 하지만 강무진은 알고 있었다. 저들은 천살문이 아니었다. 무림맹이 천살문으로 위장한 것이었다. 감히. 강무진이 경공을 펼쳐 지붕으로 날아올랐다. 암살자들이 다시 암기를 날렸지만 강무진의 환마무영보가 모든 것을 피했다. 혈천마수. 강무진의 장이 첫 번째 암살자를 쳤다. 암살자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나머지 암살자들이 검을 뽑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강무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무명검법. 강무진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순식간에 5명이 쓰러졌다. 나머지 암살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혈룡당의 정무열과 암살자들이 나타나 포위했다. 한 명도 놓치지 마라. 모든 암살자가 제압되었다. 강무진은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의 얼굴을 가린 천을 벗겼다. 관중들이 경악했다. 저 사람은 무림맹 혈의대 부대장 장혁. 무림맹의 고위 간부가 암살을 시도한 것이다. 남궁천이 급히 일어섰다. 이것은 오해다. 장혁이 독단적으로. 오해라고요? 강무진이 차갑게 말했다. 저 암살자들이 쓴 독침은 무림맹 제조소에서만 만드는 특수 독침입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무림맹이 대회 중에 암살을 시도했다고? 비겁한 짓이다. 무림맹주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순식간에 분위기가 무림맹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남궁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했다. 장혁, 내가 감히 맹의 이름을 더럽혀 당장 처형하라. 맹주님,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장혁이 소리쳤다. 백도현 공자께서 해강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중들이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백도현이 안색이 창백해졌다. 거짓말이다. 저는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다. 백도현 공자. 설야한이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서신 한 통이 있었다. 이것은 당신이 장혁에게 보낸 암살 지시서입니다. 당신의 친필과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백도현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것을? 흥룡회의 정보망을 우습게 보셨나 봅니다. 설야한이 차갑게 웃었다. 관중들이 백도현을 향해 야유를 보냈다. 비겁한 놈. 경기 중에 암살이라니. 무림맹은 썩었어. 남궁천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보며 이를 갈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증거가 명확했다. 백도현을 구금하라. 남궁천이 명령했다. 백도현은 항의했지만 무림맹 무사들에게 끌려갔다. 소동이 진정되고 경기가 재개되었다. 진무백은 여전히 항복을 고집했다. 저는 스승님과 싸울 수 없습니다. 진무백. 강무진이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의심했던 것을. 스승님. 진무백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 결승전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하에 제 실력을 보여야 합니다. 제대로 싸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스승님. 진무백이 검을 들었다. 강무진도 검을 들었다. 시작. 두 사람의 검이 부딪혔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대결이 아니었다. 스승과 제자의 무예 교류였다. 파천검법 대 무명검법. 아름다운 검무가 펼쳐졌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아름답다. 저것이 진정한 무술이구나. 100초가 넘게 부딪힌 후 강무진의 검이 진무백의 검을 튕겨냈다. 승부는 끝났습니다. 진무백이 무릎을 꿇었다. 승자 88번 해강 천하제일인. 관중들이 폭발적으로 환호했다. 강무진은 천하제일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우승이 아니었다. 진무백은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진짜 배신자는 다른 사람들이었구나. 강무진은 단상의 남궁천을 쳐다봤다. 남궁천도 강무진을 쳐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충돌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상식. 남궁천이 직접 강무진에게 천하제일인 패를 수여했다. 축하한다. 해강. 앞으로 무림의 기둥이 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맹주님. 강무진이 공손하게 절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남궁천.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다. 시상식이 끝나고 강무진은 흥룡의 동료들과 함께 숙소로 돌아왔다. 주군, 축하드립니다. 천하제일인이 되셨습니다. 모두가 환호했다. 하지만 강무진은 침착했다.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림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일로 체면을 구겼으니 반드시 보복할 것입니다. 설야한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천하제일인이에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습니다. 전생에서도 제가 천하제일인이 된 후 무림맹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무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저에게는 세력이 있고 정보망이 있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세력을 더 키웁니다. 천하제일인이라는 명성을 이용해 더 많은 인재를 모읍니다. 그리고 강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본격적으로 무림맹에 도전합니다. 그날 밤 진무백이 강무진을 찾아왔다. 스승님. 진무백. 제가 다시 스승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강무진은 진무백을 바라봤다. 전생의 제자. 배신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충성했던 제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흑룡회에 합류하십시오. 그리고 제 검법을 배우십시오. 전생에서 전수했던 무명검법을. 진무백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정말로 스승님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강무진입니다. 15년 전 죽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무백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스승님, 정말 스승님이십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진무백. 이번에는 제대로 복수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바쳐 모시겠습니다. 강무진은 진무백을 일으켜 세웠다. 이제 진정한 제자를 되찾았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달빛 아래 강무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천하제일인이 된 지금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다. 천하제일인 결정전이 끝난 다음 날 강무진은 흑룡회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본부 대강당에 500여 명의 조직원들이 모였다. 천하제일인이 된 총회주를 보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강무진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어제 저는 천하제일인이 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강무진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천하제일인이라는 칭호는 명예이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저는 이 칭호를 개인의 영광이 아닌 강호의 변화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조직원들이 조용해졌다. 모두 강무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무림맹은 썩었습니다. 명분은 정의이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백성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착취합니다. 강무진이 주먹을 쥐었다. 저는 이러한 무림맹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림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질서라니요. 죽은. 이청훈이 물었다. 문파가 아닌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무림. 결통이 아닌 노력으로 인정받는 무림.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무림입니다. 조직원들이 다시 환호했다. 강무진의 비전은 명확하고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이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무림맹은 우리를 제거하려 할 것이고 정파도 우리를 적대할 것입니다. 강무진이 조직원들을 둘러봤다.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천하제일인과 함께. 조직원들의 함성이 천장을 흔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강무진은 핵심 간부들과 비밀회의를 열었다. 이청훈 청룡당주, 정무열 혈룡당주, 장독사동룡당주, 철무진 백룡당주, 진무백 신임 검룡당주, 그리고 설야한. 무림맹의 반격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강무진이 지도를 펼쳤다. 전생의 기억에 따르면 무림맹은 정파 9대 문파와 사파 5대 세력을 모두 동원하여 저를 포위할 것입니다. 9대 문파와 5대 세력을 모두요? 이청훈이 놀라 물었다. 정파와 사파가 연합한다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무림맹주 남궁천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사람입니다. 명분은 간단합니다. 저를 마교 잔당으로 몰면 됩니다. 설야한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우리가 마교의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면 정파와 사파 모두 우리를 공격할 명분이 생기죠. 강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진무백. 예, 스승님. 화산파에 연락하십시오. 검선 풍청운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무림맹에 회의적일 것입니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무열. 예, 주군. 개방과 접촉하십시오. 개방은 무림맹의 독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키게만 해도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랴한. 네. 마교에 정식으로 동맹을 제안하십시오. 무림맹이 우리를 치면 마교가 무림맹의 후방을 공격하는 조건으로.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강무진이 서랴한을 믿음직스럽게 쳐다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청훈. 예, 주군. 정보망을 총동원하십시오. 무림맹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틀 후, 무림맹에서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다. 구대문파의 장문인들이 모두 천검산장으로 소집되었고 사파 5대 세력의 수장들도 비밀리에 초대되었다. 이청훈의 정보망이 이 사실을 즉시 보고했다. 주군, 큰일입니다. 이청훈이 급히 보고했다. 무림맹에서 천하무림 대회를 소집했습니다. 명목은 마교 대책회의입니다. 예상대로군요. 참석자 명단은 소림방장 해공, 무당 장문 청어진인, 화산 장문. 아, 그런데 화산 장문 풍청훈은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풍청훈이. 네.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대신 부장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강무진이 미소 지었다. 풍청훈은 현명하십니다. 무림맹의 의도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파 쪽은 천살문, 혈마교, 독존곡, 명왕전이 참석했습니다. 풍채만 불참했습니다. 사파 5대 중에 넷이나. 강무진이 턱을 괴고 생각했다. 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미 정보원을 심어 놓았습니다. 곧 보고가 올 것입니다. 그날 밤 천검산장 비밀회의실. 남궁천이 단상에 올라 선언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교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좌중이 긴장했다. 특히 최근 흥룡회라는 조직이 급부상했습니다. 겉으로는 협의 조직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마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림방장 해공이 물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맹주? 물론입니다. 남궁천이 서류를 펼쳤다. 이것은 흥룡회와 마교의 거래 내역입니다. 흥룡회가 천살문과 싸울 때 마교가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그 대가로 흥룡회는 무림맹과 정파의 정보를 마교에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남궁천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흥룡회 총회주 해강의 정체입니다. 그는 사실 마교 소성주 서량과 연인 관계입니다. 좌중이 술렁였다. 마교 소성주와? 그렇다면 흥룡회는 마교의 전위 조직이란 말입니까? 남궁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해강은 마교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를 천하제일인으로 만든 것도 마교의 계획이었습니다. 혈마교주가 끼어들었다. 무림맹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마교는 우리의 적입니다. 맞습니다. 정파와 사파가 힘을 합쳐 마교와 흥룡회를 제거해야 합니다. 남궁천이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사 대연합을 결성하여 흥룡회를 토벌합시다. 대부분의 장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일부는 망설였다. 무당 청어진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맹주, 해강은 천하제일인입니다. 강호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제거하면 여론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남궁천이 차갑게 말했다. 해강이 마교와 결탁했다는 증거를 강호에 퍼뜨리면 백성들도 그를 적으로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청어진인, 무당파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무림 전체의 문제입니다.
정어진이는 한참을 고민하다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무당도 동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결정되었습니다. 남궁천이 선언했다. 열흘 후 흥룡의 본부를 총공격합니다. 정파 9대 문파와 사파 5대 세력이 연합하여 이 정보는 즉시 강무진에게 전달되었다. 열흘 후 총공격. 강무진이 서류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병력 규모는 정파에서 3천, 사파에서 2천, 총 5천 명입니다. 이청훈의 보고에 좌중이 경악했다. 5천 명이라니. 우리는 겨우 500명입니다. 10배 차이입니다. 공포가 회의실을 덮었다. 하지만 강무진은 침착했다. 예상보다 많군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죽은 어떻게 500명으로 5,000명을 막습니까? 정면으로 막지 않습니다. 강무진이 지도를 펼쳤다. 우리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합니다. 공격요? 네. 적이 우리를 포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적을 분산시킵니다. 강무진이 지도에 여러 점을 표시했다. 무림맹의 주요 거점, 각 문파의 본산, 사파 세력의 본거지. 이 모든 곳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동시에요? 하지만 우리 병력으로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동맹군을 이용합니다. 서랴안이 끼어들었다. 마교가 움직이기로 했어요.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마교가 서역에서 무림맹의 거점을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서랴안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당가도 우리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독술 전문가 100명을 파견한대요. 당가가? 네. 당활인 소가주가 설득했어요. 당가는 무림맹의 독재를 원하지 않는데요. 강무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그럼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가 새로운 작전도를 그렸다. 제1단계 당가의 독술 부대가 무림맹 연합군의 식량에 독을 탑니다. 치명적이지 않지만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제2단계 마교가 서역 거점을 공격하면 무림맹은 병력을 나눠야 합니다. 5천이 3천으로 줄어듭니다. 제3단계 우리는 기습 공격으로 무림맹 연합군의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식량과 무기 보급을 끊습니다. 제4단계 적이 혼란에 빠지면 우리가 정예 병력으로 적의 중심을 공격합니다. 지휘부를 제거하면 연합군은 와해됩니다. 간부들이 감탄했다. 완벽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략과 동맹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로부터 열흘 동안 강무진은 준비에 매진했다. 극룡회 전 조직원이 전투 훈련을 받았다. 진무백이 직접 검수를 가르쳤고 정무열이 암살수를 전수했다. 당가에서 온 독술 전문가들은 각종 독약을 준비했다. 치사량 이하지만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독들이었다. 서랴안은 마교와의 연락을 계속하며 작전 시점을 조율했다. 이청훈의 정보망은 무림맹 연합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 열흘째 되는 날 새벽, 극룡회 본부 앞 평원에 무림맹 연합군 5,000명이 집결했다. 압도적인 병력이었다. 정파의 화려한 깃발과 사파의 검은 깃발이 함께 펄럭이는 초유의 광경이었다. 남궁천이 말 위에서 선언했다. 극룡회, 마교의 앞잡이 해강, 나와서 항복하라. 하지만 흥룡의 본부는 조용했다. 문을 부숴라. 무림맹 연합군이 본부로 돌격했다. 하지만 본부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뭐야? 아무도 없어. 도망쳤나? 남궁천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전령이 급히 달려왔다. 맹주님, 큰일입니다. 서역 거점이 마교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뭐. 그리고 보급 부대가 습격당했습니다. 식량이 모두 불탔습니다. 이럴 수가. 남궁천이 경악하는 사이 또 다른 전령이 왔다. 많은 병사들이 복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독인 것 같습니다. 독. 언제? 어젯밤 저녁 식사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궁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공격. 사방에서 흥룡회 정예 500명이 나타나 무림맹 연합군을 공격했다. 독으로 약해진 연합군은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게다가 보급도 끊기고 서역 소식의 사기도 떨어진 상태였다. 강무진이 선두에서 외쳤다. 우리가 정이다. 무림맹의 독재를 끝내자. 흥룡회 조직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돌격했다. 전투는 일방적이었다. 5,000명의 연합군이 500명의 흥룡회에게 밀리고 있었다. 남궁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장을 바라봤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강무진이 남궁천을 향해 달려왔다. 남궁천. 이제 당신과 나 직접 겨루겠습니다. 남궁천이 검을 뽑았다. 감히. 천하제일인 대무림맹주. 운명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전장 한가운데 강무진과 남궁천이 서로를 마주보며 섰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주변만은 묘한 정적이 흘렀다. 해강. 아니, 강무진이라 불러야 하나? 남궁천이 차갑게 웃었다. 내가 15년 전 죽은 강무진의 환생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처음엔 허무맹랑한 소리라 생각했지. 하지만 내 검법을 보니 사실인 모양이구나.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검을 뽑아 들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15년 전 당신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오늘 그 대가를 치르시겠습니다. 배신이라니. 나는 무림의 평화를 위해 했을 뿐이다. 내가 너무 강했다. 천하제일검이라는 내 존재 자체가 무림의 균형을 깨뜨렸지. 평화? 당신이 원한 것은 독재였습니다. 강무진이 검을 휘둘렀다. 무명검법 제1식. 남궁천도 검을 뽑았다. 천재검법. 쾅. 두 검이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파가 퍼졌다. 주변의 무인들이 그 기운에 밀려났다. 여전히 강하구나. 하지만 15년 전의 내가 아니다. 지금 넌 겨우 16살이고 내공도 그때의 절반도 안 되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무진이 연속 공격을 펼쳤다. 무명검법의 변화무쌍한 초식들이 남궁천을 압박했다. 하지만 남궁천은 여유롭게 막아냈다. 내 검법은 이미 알고 있다. 15년간 연구했으니까. 남궁천은 강무진의 모든 검법을 연구했다. 이것은 강무진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남궁천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천재검법의 변화가 강무진을 몰아붙였다. 이 정도일 줄은. 강무진은 놀랐다. 남궁천의 실력이 전생에서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다. 놀랐나? 나도 15년간 성장했다. 내가 죽은 후 나는 더욱 강해졌지. 남궁천이 검에 길을 실었다. 푸른빛 검기가 검나를 감쌌다. 이것은 남궁세가의 비전 중 비전. 구천절멸검.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남궁천의 숨겨진 절대 무공이었다. 구천절멸검 제1식이 강무진을 향해 날아왔다. 검기가 공간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접근했다. 강무진은 금강불멸체로 방어했다. 하지만 구천절멸검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쾅. 강무진이 뒤로 밀려나며 피를 토했다. 어떠냐? 구천절멸검은 남궁세가 800년 역사상 단 5명만이 익힌 절학이다. 나는 그 5번째다. 남궁천이 다시 공격했다. 제2식, 제3식이 연속으로 날아왔다. 강무진은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계속 밀렸다. 내상이 쌓여갔다. 이대로는 진다.
강무진은 결단을 내렸다. 금강불멸체와 천마신공을 동시에 최대로 끌어올렸다. 검마일체 완전 발동. 강무진의 몸에서 금빛과 혈빛 기운이 동시에 폭발했다. 정과 마가 융합되며 전대미문의 기운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남궁천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강무진이 반격했다. 무명검법이 새로운 경지로 진화했다. 정과 마가 융합된 검법, 검마합일검. 쾅, 쾅, 쾅. 수백 초가 부딪혔다. 이번에는 남궁천이 밀렸다. 불가능해. 16살에 이런 경지라니. 저는 42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무진의 검이 남궁천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남궁천이 처음으로 부상을 입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다. 그럼 이것을 막아봐라. 남궁천이 검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구천절멸검 최종 5회 절천일검. 하늘에서 거대한 검기가 내려왔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압이었다. 강무진은 모든 내력을 검에 실었다. 검마합일검 최종식 무극검. 금빛과 혈빛이 융합된 검기가 하늘로 솟구쳤다. 쾅! 두 검기가 공중에서 충돌했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지며 수백 명의 무인들이 날아갔다. 연기가 거치자 강무진과 남궁천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둘 다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대등하다니. 남궁천이 피를 토하며 일어섰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품에서 작은 병을 꺼내 마셨다. 이것은 폭혈단, 일시적으로 내력을 2배로 증폭시키는 금단. 남궁천의 금단 복용,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지였다. 폭혈단을 복용한 남궁천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의 눈이 붉게 변했다. 이제 진짜 끝을 보자. 남궁천이 미친 듯이 검을 휘둘렀다. 강무진은 부상으로 제대로 막지 못했다. 검이 강무진의 가슴을 스쳤다. 깊은 상처가 생겼다. 강무진이 쓰러졌다. 남궁천이 검을 들어 강무진의 목을 노렸다. 이제 끝이다. 그 순간이었다. 쉭. 어디선가 검은 검기가 날아와 남궁천의 검을 쳤다. 누구냐? 남궁천이 뒤를 돌아봤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얼굴을 가린 가면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무상검마. 남궁천이 중얼거렸다. 무상검마의 등장이었다. 강무진도 놀라 무상검마를 쳐다봤다. 전생에서 모든 음모의 배후였던 인물. 그가 왜 여기에? 무상검마가 차갑게 말했다. 남궁천, 아직 때가 아니다. 무상검마님. 하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강무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놈. 폭혈단을 복용했으니 곧 기절할 것이다. 그 상태에서 흑룡회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 남궁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미 폭혈단의 부작용이 시작되고 있었다. 물러나라. 오늘은 여기까지다. 무상검마가 손을 휘둘렀다. 검은 안개가 사방을 덮었다. 안개가 걷히자 무상검마와 남궁천은 사라져 있었다. 무림맹 연합군도 급히 퇴각하고 있었다. 전투는 흑룡회의 승리로 끝났다. 흑룡회 본부 치료실. 강무진은 침상에 누워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가슴의 상처가 심각했다. 주군, 정신 차리십시오. 이청훈이 급히 의원을 불렀다. 상처가 깊습니다.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합니다. 의원의 진단에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설야안이 들어왔다. 비켜요. 그녀가 강무진에게 다가가 손을 얹었다. 마교의 치유술인 혈마환생공을 펼쳤다. 붉은 기운이 강무진의 상처를 감쌌다.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설소저. 고맙습니다. 강무진이 간신히 말했다. 말 말아요.
힘 빼지 말고. 한 시즌 후 설야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내력을 많이 소모한 것이다. 하지만 강무진의 상처는 대부분 아물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며칠만 쉬면 회복될 거예요. 설야안이 쓰러지려 할 때 강무진이 그녀를 받쳐줬다. 당신이 더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무사해야. 우리 모두가 무사하니까. 설야안이 미소 지으며 기절했다. 이틀 후 강무진은 회복했다. 간부들이 모여 전투 결과를 논의했다. 이번 전투에서 우리는 50명의 손실, 적은 500명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청훈이 보고했다. 10배의 전과입니다. 대승입니다. 조직원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강무진은 심각했다. 기뻐하기 이릅니다. 무상검마가 나타났습니다. 무상검마요. 그는 전생에서 모든 음모의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남궁천보다 훨씬 강합니다. 강무진이 본 무상검마의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단 한 초로 전장을 장악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보았습니다. 진무백이 끼어들었다. 무상검마의 검법. 남궁천과 비슷했습니다. 비슷하다니요. 네. 구천절멸검과 유사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강무진의 눈이 커졌다. 같은 뿌리라면 혹시 무상검마가 남궁세가 사람이라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무백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전생에서 강무진 스승님께서 남궁천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무진은 전율했다. 기억이 떠올랐다. 맞다. 남궁천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다. 하지만 어릴 때 실종되었다고. 무상검마가 남궁천의 쌍둥이 형이라는 것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무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전생에서도 몰랐던 진실이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상검마가 왜 동생을 돕는 겁니까? 실종되었다면 원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설야안이 회복되어 회의에 참석했다. 제가 마교 정보망으로 조사해 볼게요. 남궁세가의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설야안이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찾았어요. 그녀가 오래된 문서를 펼쳤다. 40년 전 남궁세가에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형은 남궁무상, 동생은 남궁천. 남궁무상. 형은 동생보다 무술 재능이 뛰어났어요. 5살 때 이미 선천경에 도달했을 정도였죠. 5살의 선천경이라니. 하지만 7살 때 갑자기 실종됐어요. 남궁세가에서는 납치로 결론 내렸지만 설야안이 다음 장을 넘겼다. 마교의 비밀 기록에 따르면 당시 마교 전대 교주가 남궁무상을 납치했어요. 천재를 마교로 키우려는 계획이었죠. 그럼 무상검마는 마교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기록에는 남궁무상이 15살 때 마교를 탈출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후 행적이 묘연해요. 강무진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남궁세가에서 태어났지만 마교에서 자랐고 15살에 탈출했다. 그런 그가 왜 지금 동생을 돕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설야안이 강무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상검마는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될 거예요. 남궁천보다 훨씬 위험해요. 그날 밤, 강무진은 혼자 옥상에 앉아 있었다. 무상검마. 남궁무상. 전생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최종 흑막. 그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다. 스승님. 진무백이 다가왔다. 걱정이 많으시군요. 무상검마가 걱정입니다. 남궁천도 어려운데 그보다 강한 적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도 강해지고 계십니다. 전생보다 훨씬 빠르게. 진무백이 강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합니다. 강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진무백.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력을 더 키웁니다. 무상건마와 맞서려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강무진이 일어섰다. 그리고 남궁무상의 약점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강무진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다. 복수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15년 전의 배신, 죽음, 그리고 환생.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무진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다. 무림맹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보름. 극룡회의 명성은 천하에 알려졌다. 16세의 천하제일인이 5천 대군을 500명으로 물리쳤다는 소문이 강호를 뒤덮었다. 극룡회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천하제일인을 모시고 싶습니다. 매일 수십 명씩 지원자가 몰려왔다. 보름 만에 흑룡회 인원은 500명에서 1200명으로 불어났다. 주군, 인원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청훈이 걱정스럽게 보고했다. 접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강화하십시오. 개방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개방이요? 개방은 천하 최대의 정보 조직입니다. 그들의 검증을 거치면 첩자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강무진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것은 개방과 관계를 맺을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흘 후, 개방 방주 홍칠공이 직접 흑룡회를 방문했다. 60대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했고 기운은 왕성했다. 천하오절 중 한 명이었다. 허허, 소문의 주인공을 직접 보는구려. 070이 강무진을 보며 웃었다. 16세의 천하제일인이라니. 내가 그 나이 땐 개방에서 얻어먹기나 하고 있었는데 말이지. 과찬이십니다, 방주님. 과찬이 아니야. 내 전투를 우리 개방 제자들이 지켜봤거든. 정말 대단하더군. 070이 술잔을 들었다. 그래서 왔네. 개방과 흑룡회, 동맹을 맺지 않겠나? 강무진의 눈이 빛났다. 개방과 동맹이라니. 영광입니다. 영광, 허허. 이쪽이 더 영광이지. 무림맹은 이제 끝물이야. 남궁천 그 양반, 너무 욕심이 많아. 독재자가 되려고 하지. 070이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개방은 자유를 중시하네. 무림맹의 독재보다는 자네 같은 젊은이의 새로운 질서가 더 좋아 보여. 감사합니다, 방주님. 하지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허허, 영리하군. 맞네. 조건이 있어. 070이 진지해졌다. 개방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네. 자네가 흑룡회를 키우되 백성을 해치지 말게. 그것이 조건이야. 당연합니다. 저희 흑룡회의 제1원칙이 바로 백성 보호입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개방과 흑룡회는 동맹이야. 070이 강무진과 손을 맞잡았다. 개방과의 동맹. 이것은 엄청난 성과였다. 개방은 천하 최대의 정보망을 가진 조직이었다. 그리고 선물을 하나 주지. 070이 봉투를 건넸다. 이것은 천살문의 내부 정보야. 우리 개방 제자들이 수집한 거지. 강무진이 봉투를 열자 천살문의 상세한 조직도와 주요 인물 명단이 있었다. 천살문은 지금 내부 분열이 심하네. 내가 공격했던 혈의당주 혈무쌍과 다른 당주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어. 내부 분열이라니. 지금이 기회야. 천살문을 흡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강무진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다. 천살문은 사당 체제였다. 혈의당, 독살당, 정보당, 재정당. 그중 혈의당주 혈무쌍이 가장 세력이 컸지만 최근 강무진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위신이 떨어졌다.
정보당주 무경이라는 자가 반란을 준비 중이라는군. 혈무쌍을 몰아내고 자신이 문주가 되려는 거지. 무경. 강무진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전생에서도 들어본 이름이었다. 만약 자네가 무경을 지원하면 그는 자네 편이 될 거야. 천살문을 내부에서 장악할 수 있지. 070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일주일 후 강무진은 비밀리에 무경과 접촉했다. 어둠이 깔린 폐가에서 만난 무경은 40대 중반의 음침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흥룡회 총회주를 직접 만나다니 영광이군요. 무경이 인사했다. 제안이 있습니다. 무경 당주. 말씀하십시오. 천살문을 저희 흥룡회에 합류시키십시오. 그 대가로 당신을 천살문 문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무경의 눈이 빛났다. 하지만 혈무쌍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부에서 다른 당주들을 설득하십시오. 강무진이 서류를 건넸다. 이것은 무림맹이 천살문을 배신할 계획입니다. 무림맹은 천살문을 이용만 하고 버릴 생각입니다. 무경이 서류를 읽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계획이. 무림맹은 천살문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파 세력을 정리할 구실을 찾고 있죠. 조만간 천살문을 마교와 결탁했다는 누명을 씌워 제거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희와 손잡으십시오. 그것만이 천살문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무경은 한참을 고민하다 결심했다. 좋습니다. 흥룡회와 손잡겠습니다. 보름 후 천살문 본부. 혈무쌍이 각 당주들을 소집했다. 최근 우리 천살문의 위신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모두 흥룡회 때문이다. 혈무쌍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결정했다. 흥룡회를 다시 공격한다. 하지만 다른 당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혈이 당주, 지난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다시 공격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정보당주 무경이 냉정하게 물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무림맹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무림맹의 지원이라. 독살당주 동무진이 비웃었다. 무림맹이 우리를 진심으로 돕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소모품일 뿐입니다. 뭐라고?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재정당주 금산이 끼어들었다. 혈이당주, 당신은 더 이상 천살문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물러나십시오. 뭐야? 감히 나한테. 혈무쌍이 검을 뽑으려는 순간 무경이 움직였다. 쉭. 암기가 혈무쌍의 혈도를 맞췄다. 혈무쌍의 몸이 마비되었다. 너희들. 반란이냐? 반란이 아닙니다. 천살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경이 일어섰다. 오늘부터 천살문은 흥룡회와 동맹합니다. 그리고 무경이 새로운 천살문주가 됩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강무진이 들어왔다. 축하합니다. 무경문주. 강총회주. 무경이 무릎을 꿇었다. 오늘부터 천살문은 흥룡회의 산하 조직이 됩니다. 천살문 당주들이 모두 강무진에게 절을 했다. 강무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사파 5대 세력 중 하나를 완전히 흡수한 것이다. 천살문 흡수 소식은 강호를 뒤흔들었다. 흥룡회가 천살문을 흡수했다고? 사파 5대 세력 중 하나가. 이제 흥룡회는 정말 거대 세력이다. 천살문의 병력 2,000명이 흥룡회에 합류하면서 흥룡회의 총 병력은 3,200명으로 늘어났다. 이제 흥룡회는 중소 문파가 아니었다. 구대 문파에 버금가는 대형 세력이었다. 죽은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청훈이 제안했다. 3,000명이 넘는 인원을 기존 체계로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조직을 확대 개편합니다. 강무진이 새로운 조직도를 그렸다. 총회주 강무진, 5대당 청룡당 정보, 혈룡당 암살, 동룡당 독수리료, 검룡당 무력, 천살당 구천살문. 각 당 산하 10개. 청룡당주 이청훈, 혈룡당주 정무열,
동룡당주 장독사, 검룡당주 진무백, 천살당주 무경. 이 5분이 흥룡회의 핵심입니다. 강무진의 선언에 5 당주가 일제히 절을 했다. 목숨 바쳐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축하 연회가 열렸다. 흥룡회의 급성장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동맹 세력인 개방, 당가, 그리고 마교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축하 안에 강 총회주, 홍칠공이 술잔을 들었다. 이제 자네는 강호의 큰 손이야. 당활인도 다가왔다. 정말 대단해요, 혜강씨. 아니, 이제 강 총회주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냥 혜강이라 불러주십시오. 호, 겸손하시네요. 그때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혈마교주 혈마존이었다. 혈마존. 좌중이 긴장했다. 혈마존은 사파 5대 세력 중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혈마존은 적대적이지 않았다. 강무진. 직접 보니 소문보다 더 대단하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안이 있다. 혈마존이 술잔을 들었다. 혈마교와 흥룡회, 동맹을 맺자. 좌중이 술렁였다. 혈마존이 동맹을 제안하다니. 왜 동맹을 원하십니까? 간단하다. 무림맹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 천살문을 버린 것처럼 혈마교도 버릴 것이다. 혈마존이 서류를 던졌다. 이것은 무림맹이 혈마교를 공격할 계획서다. 한 달 후 정파 연합군이 혈마교를 토벌할 예정이다. 강무진이 서류를 확인했다. 사실이었다. 무림맹은 사파를 모두 제거하려 한다. 천살문, 혈마교, 독존곡, 명왕전, 극풍체. 하나씩 제거할 계획이지. 혈마존이 강무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우리가 연합하면 다르다. 극룡회, 혈마교, 마교까지 합치면 무림맹과 맞설 수 있다. 강무진은 고민했다. 혈마존은 잔인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유용한 동맹이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혈마교는 더 이상 무고한 백성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동맹의 조건입니다. 혈마존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어차피 무림맹과 싸우려면 백성의 지지가 필요하지. 받아들이겠다. 두 사람이 술잔을 나눴다. 극룡회와 혈마교의 동맹이 성립되었다. 연회가 끝나고 강무진은 서례안과 함께 옥상에 앉아 있었다.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서례안이 말했다. 보름 전만 해도 500명이었는데 이제 3,000명이 넘었어요. 거기다 개방, 당가, 마교, 혈마교까지 동맹이고.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강무진이 별을 올려다봤다. 무림맹은 구대문파를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병력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아직 열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더 키웁니다. 그리고 강무진이 서례안을 쳐다봤다. 무림맹 내부를 분열시킵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이요? 네. 청어진인이 보낸 밀서를 받았습니다. 무당파가 무림맹에서 이탈을 고려 중이랍니다. 서례안의 눈이 커졌다. 무당파가, 구대문파 중 하나인 무당파가 이탈한다고요? 네. 남궁천의 독재가 심해지면서 구대문파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당파와 화산파가. 강무진이 미소 지었다. 화산파의 풍청운 검선도 우호적입니다. 곧 만날 예정입니다. 그럼 무림맹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서례안이 강무진의 손을 잡았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 적은 남궁천이 아니라 무상검마입니다. 강무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무상검마의 정체와 목적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수가 완성됩니다. 그때 진무백이 급히 올라왔다. 스승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림사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해공 방장님께서 스승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강무진의 눈이 빛났다. 소림사.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리고 해공 방장은 전생에서 자신을 배신한 인물 중 한 명. 해공 방장께서 저를 왜 만나려 하실까요?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진무백이 편지를 건넸다. 강무진이 읽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무진. 너의 정체를 안다. 그리고 십수년 전 진실도 안다. 만나자. 너에게 줄 것이 있다. 해공. 강무진의 손이 떨렸다. 십수년 전 진실이라니. 해공 방장이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인가? 스승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갑니다. 소림사로. 강무진이 일어섰다. 십수년 전 진실.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달빛 아래 강무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복수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